제가 치과에 다녀왔어요.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발음이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SLB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SLBM을 500km 날리고 북한은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김정은이 좋아서 날뛰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화면으로 한국에 중계되었습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해 5월 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성공시키고 불과 1년 되는 기간에 비행시험 단계에 도달하는 빠른 개발 속도를 보였다. 이러면서 핵무기의 고도화에 한 전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여 군사 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래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런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자, 북한이 지금 이런 SLBM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은 그야말로 007에 나오는 악당 비슷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깡패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핵도 소형화 경량화를 진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커드, 노동, 그 다음에 무수단, 이제 마지막에 ICBM까지 단계적으로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까지 차례대로 도달시킬 수 있는 미사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을 겨냥한 것, 일본의 오키나와나 일본 주변을 겨냥한 것, 괌까지 겨냥한 것,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겨냥한 것,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써서 잠수함으로 또 날려보낼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각 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의 이 높이를 조절하거나 연료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거리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힘 조절을 해서 떨어뜨리고 싶은데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최소 1000발 이상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2000발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한국, 특히 그 당사자인 우리 한국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처럼 무슨 얼지 포커스 훈련한다고 쌓았다. 또 뭐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를 갖다가 긴장되어서 쌓았다. 이런 식으로 매번 말을 둘러대고 실용화 되려면 3, 4년, 2, 3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제재가 필요하다. 뭐 제재를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말 듣기가 싫은 이야기입니다. 때 듣기에 따라서는 국방부나 정부 당국이 대국민 한마디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이제 사드 하나 갖다 놓는 거 가지고 문제될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일부 보수 진영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들려와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 MD에 들어가면 뭐하냐. 한국은 중심이 짧아서 MD 들어가면 미국이나 일본이 조기 포착하는 게 도움 주는 거지 한국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미국, 일본 보고 그 대가로 엄청난 걸 얻어내야 된다. 전부 황당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독자 개발요?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순간에 주한미군은 떠날 겁니다.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갖다 놓을 전략 핵무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폐기해버려가지고요. 자, MD에 안 들어가고 KAMD나 킬체인을 해요?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6조, 7조, 10조를 또 해먹으려고
무슨 국방 관련 연구소들이나 국방부 방사청이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로 미사일을 요격해요? 탐지하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망을 갖춘다고요? 좌파 정권에 그렇게 MD에 안 들어간다고 말뚝을 박아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뒤에 보수 우파 정권으로 들어섰으면서도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MD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고 일본과 힘을 합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D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자,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쏘겠다고 하면요. 사드 레이더 포대가 있다 하더라도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몇 개는 우리가 맞겠죠. 그 다음에 한미일 MD망이 가동되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떨어뜨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국의 각종 전략 무기들, 이번에 뭐 독일에서 가지고 온다는 타우루스 같은 무기들 평양에 한 서너 방만 떨어지면 평양의 주요 시설들이 초토화되어 버릴 겁니다. 자, 자신들이 쐈을 때 저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고한 방어망과 공격망을 함께 갖추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방어망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자, 미국과 일본을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북한의 잠수함이 지금 우리 수중을 돌아다닐 때 동해부터 서해까지 남해까지 종횡무진으로 다니면서 어느 쪽에서 쏠 줄 모를 때 누가 이걸 갖다가 초계를 해주고 도와줄 겁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핵 잠함이 북한의 SLBM으로 쓰일 수 있는 심포급 잠수함 기지인 한경남도 심포 인근 공해에서 작년부터 벌써 북한 잠수함을 감시 추적 활동에 돌입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핵 잠수함은 3개월 이상 물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도 한 6배쯤 빠르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핵 잠함이 지금 24시간 북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감시하고 있다. 이제 일본이 자기 일로 이 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나타난 내용은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해 지금 개발한 2,000톤 규모의 심포급이나 고래급보다 더 큰 잠수함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이 수년 전부터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설계 만들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북한이 24일 동해에서 발사한 SLBM은 수중 바지선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SLBM을 갖추기 위해 장기 계획이 꾸준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20년 전에 이 동북아시아의 해상에 3,000톤급 이상의 SLBM 발사 가능한 잠수함이 이렇게 착수, 그러니까 실전에 배치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 3,000톤급은 최대 6발까지 가능합니다. 최소한 3발부터요. 기존에 북한이 개량을, 이 골프급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쓰고 있는 신품급 잠수함은 1발밖에 못 쏩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 미국의 이제 본토 근처까지 하와이쯤 가서 중거리 미사일로 쏴버리면 미국에 어디든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 굳이 북한이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도에 이르지 못한 ICBM 대신에 중거리 미사일을 잠수함 3,000톤급 이상의 한 5~6발 싣고 하와이를 지나가지고 미국의 해상에 한 2,000km 전방에서 쏴대버리면 미국도 전력이 한마디로 핵폭탄에 맞을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핵 개발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공포 통치를 하는 김정은이 유독 과학자들한테만 관대해서 이 평양에 맨해탄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만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까지도 만들었고, 미사일 실패에도 발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이공계 과학자들을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핵 분야에 양성을 하고 지원을 해서 단기간에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요, 이 마당에 KAMD라고 부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요, 지상 20km 내외의 하청 방어 체계인데, 작전 통제소, 조기 경보 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 이 팩2입니다. 이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핵심 구성 요소인데, 이에 반해 MD는 ICBM과 중거리 미사일 등을 갖다가 다 요격할 수 있는 심청, 상청 방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군은 조기 경보 체제로서 이지스함 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에서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가 표적 탐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즉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레이더, 지난번에 공개됐죠.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도탄 작전 통제소를 2014년 6월까지 지금 구성을 해서 일단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전 통제소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의 페이트리엇 포대와 주한미군의 페이트리엇, 이거는 팩3죠. 팩3가 연결되어서 지상 20km로 이하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 유도탄을 정확하게 요격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 기술적인 미비로 2022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시스템하고 여기에 L-SAM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사드와 MSM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패트리엇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국산화하는데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미사일 방어망이 개발 완성되고 실전 배치될 시 사드와 더불어서 KAMD가 완성이 되는데 2022년까지 완성을 갖다가 목표로 한다. 즉 20년에 한다다가 또 23년까지 KAMD와 킬체인을 구축 완료해서 미국의 MD와 연계한다. 이와 더불어서 정찰 위성도 도입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고도 15km,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M-SAM은 40km, L-SAM은 60km 고도, 그리고 사드가 150km 이하, 이렇게 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미사일들과 그리고 미국의 사드를 연결해서 사실상 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망을 구성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킬체인이란 말도 KAMD와 같이 쓰이는데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서 선제 타격한다라는 개념으로요. 탐지와 확인, 추적을 거쳐 조준과 교전, 평가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무기 종류를 식별한 다음에 공격 수단을 정해서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탐지에는 감시 정찰 위성, 아직 우리가 완전히 도입을 못했죠.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고성능 정보 전력이, 공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각각 동원된다고 합니다. 자, 군은 현재 킬체인 구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인데요. 킬체인의 핵심인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2018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에 실패할 경우
KMD를 이용해서 미사일 요격에 나서게 된다. 즉 킬체인은 북한이 공격할 조짐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 타격한다는 거고, 우리가 킬체인에서 포착을 못해서 선제 타격을 못하면 미사일 방어로 막는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이 금강산 피격을 갔던 한국의 여성 한 분이 피살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천안함이 당했지 않습니까? 공격을 했습니까? 연평도가 포격됐는데 공격을 했습니까?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가 서로 책임을 니미락 내미락 나중에 사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킬체인이라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군의 상태로 봐서 그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진짜 깊은 의문을 가집니다. 자, 이래 놓고 20년까지 이 KMD를 1차적으로 구축하고 22년까지 킬체인을 구축해서 2023년에 완결된 거를 다 이제 MD에 하고 부분적으로 연계한다. 그리고 MD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또 이 한국 KMD의 상층을 방해하는 부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자체의 미사일이나 이런 조기 탐지 기능을 하는데 6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군사 전문가들, 그분들은 이제 퇴역하거나 이런 장성들은 입장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군 내부에 북한의 SLBM에 대한 정보 판단에 있어서의 오판에 있어서 저렇게 북한이 빨리 성공할 줄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반성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군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뭘 좀 잘못하더라도 일부의 일이다. 또 국방부의 길을 죽이고 국방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부분 하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현실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들인가? 현실 가능한 수단을 갖다가 정말 강구하고 있는 자들인가? 뭘 새로 개발한다고 한국형 무기를 개발한다고 K자 붙은 걸 수도 없이 개발하지만은 K9 자주포처럼 연평도 사건이 포격이 있었을 때 제대로 이 반격도 되지 않는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K자 명품 무기들 중에 제대로 가동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자기들을 믿고 국민들이 진짜 수십조를 갖다 박으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자, 저는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웃긴다고 봅니다. 한국이 지금 전투기를 미국하고 관계없이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주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만들어서 한국형 전투기를 갖다가 지금 F-16보다 더 높은 F-15와 F-16 사이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한다고요? 그것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정말로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TA-50을 개량한 그 성능을 좀 더 키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급형 전투기는 보급형으로 F-16은 F-16대로 F-15는 F-15대로 이렇게 또 F-35가 도입되면 F-35대로 가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개발하겠다면서 20조가 넘는 돈을 갖다 붓고 결국은 대형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들이요, 이 국방 분야가 전문 분야다, 보안 분야다 이러니까 제대로 모릅니다. 이걸 또 이 대변하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국방 전문가거나 국방 전문 TV에 나오는 패널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국방부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위 태세가 나올지 의문입니다.